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학년도 고입 승마를 위한 고입 전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에 그러면 특강에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법,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유형별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특목고 이런 학교별 유형별 종류의 고입 전형 분석, 그 다음에 우리 김포 지역 일반고 현황과 또 일반고 학교의 교육과정의 특징,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좀 고민과 선택이 필요할까, 고교 선택의 전략,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 고입을 위해서 우리 해야 할 과제, 이러한 순서로 특강을 1시간 정도 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방법입니다. 일반 고등학교 또 특성화 고등학교의 일반 전형, 자, 그런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고입 성적을 산출했을 때 이와 같은 방법을 하니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신 성적 전체 점수는 200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갈 때 중 3학년 2학기 말에 여러분들 모든 학교 활동 교과와 비교과를 합해서 총 점수 200점 만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반 고등학교를 지원하게 되겠다. 자, 그래서 크게는 교과와 비교과 이렇게 나누고요. 또 교과에는 다시 일반 교과와 체육 교과로 이렇게 나누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과는 교과 외에 나머지 출결, 그다음에 봉사, 학교 활동 이렇게 나눠지고요. 다시 일반 교과는 학년별로 점수가 60점씩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육예술 교과는 학년 구분 없이 전체 30점으로 점수를 반영을 하고요. 자, 출결은 특별히 출결 봉사 학교 활동은 전학년이죠.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비교과 활동은 내신 점수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 점수가 합하면은 50점이죠. 그죠? 자,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잘 준비해야만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겠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고등학교를 위한 중학교 내신 산출 방법입니다. 반영 기간을 보면 교과 성적은 자유학년제 1학년을 제외하고, 그죠? 제외하고 2학년 1학기부터. 그러나 비교과 성적은 전 학년에 반영하죠. 1학년 1학기부터 반영한다는 두 가지 사실을 잘 이해를 하고, 사실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를 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반영 과목은 우리가 보통 또 착각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이 좀 과목의 가중치가 크거든요. 국영수 점수가 나쁘면은 대학에 갔을 때 상당히 어렵지만 중학교는 그렇지 않죠. 중학교는 성취도가 있는 모든 과목을 동일한 점수로 가중치 없이 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이라도 내가 만약에 소홀히 하면은 내신 반영 점수가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물론 국어, 영어, 수학을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험만은 모든 과목의 한 과목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반영 과목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 중학생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점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어 85점, 뭐 수학 90, 뭐 이런 원점수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점수와 관련된 다양한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점수를 환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나의 그 내신 성적 점수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이 4가지라는 거죠. 이 4가지. 이 4가지인데 자, 여기서 보면 수학이 그죠? 수학이 85점으로 똑같죠. 여기도 85점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취도가 다 B입니다. 자, 그렇지만 과목의 평균은 차이가 나죠. 그죠? 영어 점수가 수학보다 평균이 조금 높습니다. 20점 높죠. 자,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아주 낮은 상황에서 내가 85점 B를 받는 학생하고 평균이 높은 이런 학생에서 상황에서 똑같은 85점 B를 받는 영어 학생하고 이 점수는 좀 가중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 밑에는 표준 편차. 자, 여기는 표준 편차가 좀 크고 수학은 좀 작네요. 그죠? 국어는 또 가장 작습니다.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어떤 그 과목의 평균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굉장히 좁다. 이렇게 좀 조밀하게 학생들 점수가 가까이 붙어 있다. 이럴 때 우리가 표준 편차는 좀 작아지는 거죠. 만약에 점수 차이가 학생 개개인별로 크게 나서 아주 이렇게 아래 위로 흩어져 있다. 이런 경우는 표준 편차가 제일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적도 표준 편차가 정상적인 수준에서 내가 좀 컸을 때, 내가 표준에서 좀 위쪽으로 크게 떨어졌을 때 그 학생의 환산 점수가 높아진다. 이제 과목 평균과 거의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또 다 조금 다르게 활용하는 게 가중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를 전체를 다 적용해서 내신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이런 점수 이거 가지고 평균을 내면 전혀 다르게 놓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두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4가지를 적용해서 내 예상 점수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고등학교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화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자동으로 내가 이걸만 입력하면 내 모든 점수 4개만 입력하면은 일반고, 특목고, 뭐 특성고 이런 데구나 모든 학교별로 내신 점수가 산출되니까 나중에 그것도 한번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출결 성적입니다. 출결 성적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20점 만점인데 특징은 이렇게 학년별로 이렇게 학년별로 점수가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고 학년별로 계산한다는 거죠. 학년별로. 그래서 1학년 때 6점, 2, 3학년은 7점 해가지고 20점 만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석 하루당 만점에 10%씩 마이너스 0.6점을 감점해서 5.4, 0.7점을 감점하겠습니다. 결석 하루당. 자, 그렇게 해서 2.4점까지 1학년 때로 내려가죠. 2.8점까지, 2.8점까지. 이 합하면 몇 점입니까? 그러면은 16.2점, 8점 정도 되는 거죠. 8점이니까. 20점이니까 8점하고 상당히 차이가 크죠. 자, 그런데, 결석이라고 해가지고, 뭐, 모든 결석을 다 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뭐, 변결이나 공결이나 이런 결석은 아니고, 그냥 무단, 무단 아시죠? 결근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얘가 왜 결근했는지 연락을 못 받거나 연락이 안 됐을 때 무단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민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무단 결석뿐만 아니라 무단 지각 조퇴도 반영하는 거죠. 어떻게 반영합니까? 그래서 지각 조퇴 결과가 합해서 3회가 되면은 결석 하루가 되겠습니다. 학년별로 반영한다는 게 좀 특징이죠. 학년별로 반영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를 든다면 내가 만약에 무단 지각 조퇴 결과가 6회다, 6회가 있습니다. 1학년, 1, 2, 3 총 합해가지고. 근데 그 6회가 만약에 1학년 때 전부 다 있었다. 그러면 6회니까 누적으로 3으로 나누면은
예, 그래서 이틀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이틀이 되면은 여기까지 점수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그죠? 보면은 4.8이 되겠죠. 진에서. 그죠? 1학년 때 성적인 거죠. 2학년 때는 개설 안 했으면 돌아가죠. 자, 그렇지만 만약에 이 6번이 1학년 때 2번, 2학년 때 2번, 3학년 때 2번이다. 그러면 합해서는 6번이지만 1학년 때는 2번밖에 안 되죠. 3번이 안 됩니다.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3번이 학년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3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가 감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점수 감점 없이 만점을 받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봉사활동 점수는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40점 점수가 되겠습니다. 원래 코로나가 아니면은 학년별로 각각 20시간씩 합해서 60시간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한 봉사활동을 한 10시간을 할 수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몇 시간 정도 했어? 한 학년에 20시간씩 해서 40시간이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 봉사활동 시간을, 예, 어, 좀 포함을 안 시켜서 40시간으로 만점을 했으니까 잘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나 일반 고등학교 말고요, 뭐 특목고나 또는 뭐 다른 지방의 자사고 이런 데는 이 봉사활동 점수가 뭐 50점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봉사활동이 좀 궁금하다 하시면 반드시 저희가 희망하는 학교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봉사 시간을 확인을 하시고, 그러나 경기도 지역에 우리 김포 지역에 일반 고등학교를 들어간다면 40시간 만점으로 여러분들 점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과의 마지막 점수, 학교생활 점수입니다. 여기서 학교생활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죠? 내가 교내 수상 기록하고 자치회 임원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교내 이 상은 교내 대회상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받는 뭐 이런 상은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교내에서 시험 치는 뭐 국어 글짓기 대회라든지, 뭐 미술 그리기 대회라든지, 뭐 영어 단어 뭐 왕뽑기 이런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하고, 행동 발달 관련된 뭐 선행상이나 뭐 봉사상이나 또는 학생이나 이런 데 받는 모범상, 표창장 이것이 또 교내가 되겠지만 이 상을 한다. 그리고 수상 실증은 등급에 관계없이 수상 실적당 한 개당 0.5점을 반영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치회 임원 활동은 전교회장, 전교부회장, 학급회장, 학급부회장 이렇게 네 가지 임원만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올해는 10점 만점에 기본 점수가 8점입니다. 작년까지는 7점이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8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2점만, 이 두 개 중에서 2점만 보태면 만점이 되겠습니다. 자, 2점을 따기 위해서는 수상에서 상장이 4개가 있으면 만점, 그런 거죠. 만약에 상장이 한 개도 없다. 그러면 이제 자치회 임원을 이렇게 한 2년 정도 하면은 만점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1학년 때 반장이 학급 회장하고 2학기 때 부회장하고 2학년 1학기 때 또 학급 회장하고 2학기 때 부회장 이렇게 네 번을 학기별로 네 번을 하면은 2.4가 나오죠. 예, 그러면 8점이니까 10점이 넘죠. 만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점수를 여러분들이 잘 아, 확인해가지고 내가 학교생활 점수가 만점 되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요. 내가 2학년,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과에서 체육까지 모든 걸 다 100점 맞았다. 자, 그렇게 해도 점수는 몇 점입니까? 150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 50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출결, 봉사, 학교 생활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자기가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이 점을 잘 이해하고 1학년 때부터 비교과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뭐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자, 고등학교 아까 우리 내신 산수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가지 원점수,
그다음에 성취도, 그다음에 평균, 그다음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네 가지를 한 번에 이게 싹 해주는 그 프로그램 있죠, 그죠?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입학 전화 경기도 교육청 포털에 홈페이지 밑에 보는데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 치면 됩니다. 제가 들어가면요, 이런 그 화면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내신 성적산 시뮬레이션 눌리면은 화면이 뜹니다. 이제 여기를 클릭하면요, 여기 이제 내가 지원하는, 여기네요. 내가 지원하는 곳이 뭐 비평준화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 특수학원인지 나오고, 그걸 딱 선택하면은 그 내신 학교별로 알맞은 유형이 나오고 점수를 반영하면 되는 거죠. 여기 2학년 1학기 뭐 성취도, 그다음에 표준 편차, 뭐 원점수 있죠. 네 가지를 이렇게 다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개씩 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출결까지 다 있거든요. 공사 비교까지 다 넣으면 여러분들의 아, 환산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쓰기 좀 귀찮으면은 엑셀 파일을 양식을 다운받아 가지고 엑셀에 이 내용을 넣어 가지고 한 번에 올리면은 한 번에 쫙 점수가 나오죠. 예, 그 점수 3학년 2학기 점수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예상해 가지고 여러분 점수를 갖다가 희망하는 만큼 거기다 넣어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결과까지도 계획을 짤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포털입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 관련된 또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다음에 꼭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고등학교 종류별 종류와 유형별 고입 전형, 고등학교 뭐 일반고, 뭐 특목고, 특성화고 종류와 유형별 고입 전형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등학교 유형은 특기 네 가지로 나누죠, 그죠?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이렇게 다 알고 있죠. 일반고는 뭐 중학교 교육과정 연장생산에서 특정 학생이 아니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모든 보통 교과를 가르치는 학교가 일반고등학교. 특목고는 특정 분야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 외국어랄지 과학이랄지 예술이랄지 체육에 이런 학생들에게 좀 수월한 맞춤형 그런 자기 특기적 성을 살릴 수 있는 그, 학교를 만든 거 운영하는 것이 특목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꼭 대학에 가지 않고 내가 고등학교 안에서 내가 이미 나의 적성과 내가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학생은 난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내 꿈을 이 사회에서 이렇게 한번 실현해 보겠다. 그런 학생들, 자기만의 그 특정 분야에 또 관심과 재능을 있는 학생, 이런 학생이 가는 학교죠. 옛날에 이제 공고, 상고 이런 실업계를 얘기하는 것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나중에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율고등학교는 자율고는 일반고에서 일반고의 그 교육 과정이 이렇게 좀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일반인을 보통 학생을 대상으로 보통 교육을 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특목고나 이런 특성화고에 좀 뭔가 맞춤형 이런 교육이 좀 교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좀 학교의 자율권을 좀 부여해 가지고 학교별로 그 지역에 맞게 그 학교에 맞는 좀 교육 과정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해라 그런 의미에서 만든 학교이죠. 자공고와 자사고 있죠. 그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인데 자율형 공립고는 뭐 일반 고등학교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 공립 고등학교 자공고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자사고는 자율형 공립고보다 훨씬 더 많은 좀 더 자율권을 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특색 있는 그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다. 물론 교육 과정 기본적인 방향은 일반고하고 같죠. 일반고와 같습니다. 그죠? 특목고, 외고나 가고나 예술고등학교하고는 자사고하는 교육 과정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외고는 외국어, 뭐 영어나 중국, 일본어 이런 이제 교육 과정 공부하는 학습 시간이 많겠죠. 많고 과거도 과학이나 수학 이런 많고 하지만 자사고는 특별히 그런 거 없죠. 그죠? 국어, 영어, 수학을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다 배우죠. 대신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을 교육 과정을 좀 편성해가지고 많이 좀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제한된 상태에서 하는 걸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종립을 학생수의 비율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수준에서 우리가 학교를 거듭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일반고는 거의 한 70% 학생이 들어가 있고, 특목고는 한 5%, 자율고 한 8.3% 되어 있는 거고, 특성화고는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특목고가 우리가 가장 최상위권 고등학교니까 한 5%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특목고를 간다는 것은 내가 전교에서 상위 한 5% 정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고의 내신 그 일반 전형은 뭐 유일하죠, 그죠? 자, 일반 고등학교 우리가 아는 뭐 김포, 장기, 뭐 사우, 뭐 그런 고등학교들은 성적으로만 다 가능합니다. 교과는 2학년 3학년, 비교과는 1학년이죠. 모든 교과목을 가중치 없이 등한 점수. 지금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외고, 국제고, 과학고, 자사고 전형인데, 외고, 국제고, 과학고, 자사고 전형을 우리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하죠. 그죠? 자, 우리 일반 고등학교는 요 내신만 가지고 가잖아요. 자, 내신만 가지고 가지만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은 플러스 해가지고 생기부,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봐서 어떤 학생을 선발하느냐. 자,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런 이제 그 전형이 되겠습니다. 성적만 가지고는 이 학생이 공부는 뭐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창의적인 학생인지, 또 미래에 어떤, 현재는 이 성적이 좋았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과연 미래에 잠재력이 있는 학생인가, 이런 것은 그 다양한 이런 자료를 통해서 학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상당히 자신의 꿈이나 진로에 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한 학생이 유리한 전형이 되겠습니다. 가야 하는 전형이죠. 자,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는 이 특목고의 전형 방법은 주로 1차, 그다음 2차 이렇게 나눠져 있고, 1차는 거의 다 내인성적으로 산출한다는 게 또 특징이죠. 내가 뭐 학생부에 다양한 좋은 내용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성적에서 1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외고, 과고, 국제고 이런 특목고 하는 학생들은 1차 내신 성적 반영 방법을 잘 이해를 해야 감사합니다. 자, 되겠습니다. 자, 과학고는 뭐 수학, 과학만 반영합니다. 외고, 국제고는 영어만 반영하죠. 자사고는 학교별로 자율 결정인데, 보통은 자사고가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주요 5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외적으로 한두 학교, 서너 학교가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어요. 특히 경기도에 좀 인기 있는 자사고 중에 하나인 동산고등학교는 전 과목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외고 국제 같은 경우는 영어 과목만 반영하지만 만약에 영어 한 과목만 반영하면 상위권 학생들이 동점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점자가 나올 기회에는 국어, 사회 과목을 반영한다. 3학년 2학기 국어, 그래도 동점이다. 3학년 2학기 사회, 이렇게.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국어, 이렇게 내려간다 할 수가 있겠죠. 외국 국적 학생들은 반드시 영어, 국어, 사회 과목을 확실하게 내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과학고는 비록 이제 내신 그 교과 성적은 수학, 과학만 반영하지만, 과학고는 좀 다르게 1차에서 서류까지 다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를 준비하신 분들은 1차부터 종합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차 내신을 합격한 학생은 2차 이제 면접 서류를 보게 되는데, 이런 2차의 평가의 핵심은 요겁니다. 꿈과 끼의 발전, 자기주도 학습 경험, 배려와 나눔 인성. 나는 얼마나 내 꿈과 끼를 찾고자 노력했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 왔는가. 그리고 자기만의 창의적이고 스스로 찾아서 하는 그런 학습의 열정과 경험이 있었는가. 아니면 배려와 나눔에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평가해서 뽑게 되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하시고 1, 2학년들은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한 건데 우리 방금 다 설명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1차 내신에서 비교과는 출결만 반영한다는 사실, 특목고는 거의 다 출결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고요. 다 설명했죠. 해당 학교 김포이고 고양이고 고양국죠. 성남 외고는 김포 지역, 경기도 지역에서 외고가 8개인가? 7개인가 그래 있는 거죠. 7개. 국제고가 3개가 있죠. 자, 넘어가고요. 자사고는 아까 뭐 설명한 거 빼고요. 예, 동산고는 전교과 보통은 이제 주요 5과목을 한다는 거 역시 또 이쪽은 반영 안 하고요. 반영 안 하고 출결만 반영한다. 얘기할 수 있고. 자, 2차 선발도 뭐 자기 주도 학습 전형 다 똑같습니다. 공각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안산 동산고가 2차 면접에서 대면 면접을 취소했다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학생부 서류평가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안산 동산고는 1, 2차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1차에서 80%, 2차에서 50% 10점이죠. 그래서 점수가 올해 안산 동산고는 1차 전과목 반영하는 내신 점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동산고는 좀 이렇게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네, 외대 부고는요. 외대 부고는 좀 다르게 1차 내신보다는 2차 면접이 크죠, 그죠? 60점입니다. 여기 저는 40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차 내신 성적이 좀 약하다, 생각 조금 아쉽다는 학생은 여기 외대에 가서 면접으로 면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고도 마찬가지예요. 용인외대하고 그렇게 하시고 뭐 내신 성적이 확실하다, 그러면 면접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동산고등학교를 지원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자사고의 일반적인 2차 전체 전형 선발 배점은 보통 1차가 한 60%, 2차가 한 40% 이렇게 하거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자사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외대는 다르게 1차 내신 40, 2차가 60 이렇게 좀 면접이 높은 점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잘 확인해서 저희가 필요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내신 성적과 1차에서 학생부 자료 종합 평가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2차 선발 기준도 다른 특목과와 달리 3차 이런 토론 같은 집단 면접이 있다는 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급계고 현황과 고입 진영을 보겠습니다. 아까 뭐 학생 비율을 봤지만 일반고 학생이 한 70%, 취급계고 학생이 한 20%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희가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학교죠. 자, 취급계 고등학교는 특히 두 개로 나눕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인데 누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진학하나요? 이렇게 했을 때 특성화 고등학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꼭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특정한 분야에 나는 일단 소질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또 공부를 하기보다 내 적성에 맞는 뭔가 진로를 빨리 개척해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학생은 주로 특성화고에 가는 거고, 특별히 이 마이스터고는 우리 한국 경제를 살리는 주요 핵심 이런 산업 분야에 산업이 막 발전하면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산업 경제에 필요한 전문 기술자, 기능인 이런 고졸, 이런 기능인을 양성해서 그 산업 수요에 또 인력을 이렇게 맞춰보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특목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여기 보면 있네요. 산업 수요 맞춤 고등학교잖아요. 산업 수요 맞춤 고등학교. 그래서 미디어, 로봇, 에너지, 회화, 블렌더드 유망 분야의 기술 인재 조교수 목적으로 만든 학교가 이 마이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특징을 비교하면
저 마이스터고는 100%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가지고 편성한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는 주로 거의 국가에서 모든 지원을 다 받기 때문에 학비가 전액 무료로 지급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숙사가 모든 마이스터고는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숙사 생활의 원칙이기 때문에 흡연 이런 양성 검사 이런 걸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흡연이 되면은 입학이 또 취소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마이스터 가는 그 학생들은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그 해당 학교가 흡연 검사를 하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거죠. 자, 특성화고도 졸업하면은 대학 진학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취업 두 가지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일단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그 산업 수요에 맞춰서 유망 분야의 그 기술 인재를 이렇게 교육해서 바로 산업 현장에 보내는 것으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바로 대학 진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취업을 해야 돼요. 취업을 하고 취업 한 3년 뒤에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 이런 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직업교육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 좀 전에 설명한 건데 특성화고 가는 학생들은 굉장히 꼭 알아놔야 될 이런 뭐 요즘 학생들 득템이라 그럽니까? 그런 이제 그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요즘은 취업률이 상당히 좀 고민되지 않습니까? 뭐 대학 가는 것도 힘들지만 요즘은 취업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특성화고나 마일스터 가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만을 위한 대학 그 입학 전형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제 특성화고 마일스터고를 졸업한 다음에 일단 취업을 합니다. 예, 취업을 하고 취업을 내가 3년을 했다. 그러면은 특성화고 이게 재직자 특별 전형이 있어요. 이거는 특성화고 마이스터 졸업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전형이 아주 편안하다는 거죠. 예, 뭐 수능이나 뭐 이렇게 종합 면접 이런 게 없고 그냥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서류만 이렇게 내면은 선발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만 특성화고에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어, 취업을 한다면은 잘 준비한다면 내가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만 매년 5천 명 정도 수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대학 전형은요, 내가 이제 취업을 현 상태에서 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3년 뒤에. 그래서 뭐 사회부 과목 뭐 수강이나 또 야간 수업을 통해서 내가 주간에는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서 물론 이제 주경 야독입니까? 좀 힘들겠지만 뭐 그건 또 그 힘든 건도 잠깐이니까 한 3, 4년 고생하면 되니까 고생을 하면은 내가 이제 고졸 이제 사원에서 대졸 사원이 되고죠. 또 이제 몇 년간 가끔 기술도 있잖아요, 그죠? 일반 대졸 사원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특성하고 마이스터 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이렇게 다 간다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어디 가서든지 열심히 한다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특성하고 마이스터고도 잘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적의 특성화고 현황 중에서 우리가 김포 근방에 있는 학교만 선생님이 한번 해봤거든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다양한 특정 분야의 교육을 하는 거죠. 애완동물도 있고요, 뷰티 디자인과도 조리도 있고, 방송 관련된 이런 학교도 있고요. 고군간호학과, 패션 코디네이터, 스마트 영상 통신과 이런 얘기죠. 자, 내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공부에도 그렇게 전형이 없어요. 그래서 참 대학을 가고는 싶은데 참 이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공부도 안 되게 했을 때 상당히 그 일반고 고등학교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차라리 특성화고에 와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뭔가 좀 용기도 생기고 꿈도 좀 가지게 되면은 뭔가 또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죠? 이제 특수학고등학교에서 내신 관리가 일반고보다는 훨씬 쉽잖아요. 그러면 좀 내신 관리 좀 하면서 하면은 내신도 잘 받고 또 내가 좋아하는 그 적성 분야를 또 찾아가지고 또 대학도 갈 수도 있는 기회도 있고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이스터고 이런 경기 지역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원할 때가 마이스터고는 취업률이 보통 80에서 90%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왜냐하면 이런 유망 분야의 기술 인재를 양성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 전문대 수준의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이스터고는 내신 성적이 그죠? 이렇게 한 3, 40%? 예, 30%, 40% 정도 최소한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상위권 특성화 고등학교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 취업률은 상당히 공군 이런 인기 있는 이런 마이스터고 가면요 가자마자 예, 공군의 부사관으로 등재가 돼요. 그래서 졸업하면 바로 부사관으로 가서 6, 7년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또 거기서 계속해서 또 뭐 한 20년 동안 하면은 또 연금도 나오고 예, 뭐 그렇게 또 군인 공무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도 많이 있어요. 회사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상당히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 중에서 굉장히 아주 혜택이 많은 그런 학교다 생각을 하시고 전국 모집이니까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한번 잘 찾아가지고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성화고는 주로 전형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는 이게 특별 전형으로 학생들을 거의 다 뽑습니다. 특별 전형이라는 것은 내가 특성화고 와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꼭 취업을 하겠다. 이제 이런 그 목적으로 학생을 뽑는 거예요. 일반 전형은 뭐 하나 대학도 갈 수도 있고 취업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그냥 학생이고 그래서 특별 전형은 주로 뭐 교과는 굉장히 낮고요. 일반 고등학교 교과가 150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교과가 30밖에 안 되죠. 대신 출결이 굉장히 높다. 김포 제1공고 예시지만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는 비슷합니다. 특별 전형은 출결과 교과 점수가 거의 똑같이 점수가 비중이 비슷해요. 출결이 좀 중요하다. 비교해서 취업이나 이런 걸 보고 합니다. 이렇게 자,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특목고 중에서 유일하게 출결뿐만 아니라 봉사활동도 반영하는 그런 학교다. 학교 생활은 반영 안 하죠. 흡연 양성반을 검사한다. 특히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학교별 시험, 이 적성검사 시험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언어 이해력, 뭐 수리 논리력,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면접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뭐 내신 성적이 좀 뛰어나다면 1차에서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면은 2차 전형도 무난하게 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전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술체육고등학교는 예술고는 주요 5과목에다가 은미체를 교과목에 반영하고요. 출석 봉사를 한다. 네. 마이스터가 같네요. 학교 생활은 반영 안 한다. 고양예고, 경기예고. 자, 체육고등학교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경기체육고등학교 있죠.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경기 실적. 내가 지금 전문대 체육 분야에 어, 입상 실적이 가장 중요한 받는 점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내신과 그 다음에 기초 체력 검사 이것이 절반 25%씩 반영이 되겠네요. 자, 이 내신 반영 점수 방법은 일반고처럼 전과목, 출석봉사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김포 지역 고등학교 현황과 특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포 지역은 실제 지역별 현황을 보면요. 예, 남부는 이제 원도심 중심, 중부는 신도시, 그다음에 북서부는 농촌 이렇게 각각 5개, 4개, 5개, 14개의 학교가 현재 분布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여기는 김포고를 중심으로 예, 원도시, 예, 여기는 이제 장기동,
이쪽은 농촌 지역인데 지도를 한번 보면은 여기 되어 있죠, 그죠? 여기 김포가 여기 있죠, 그죠? 예, 금파준도 있네요. 풍무, 사우 학교가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앙에 신도시 지역에는 장기고 있고요, 예, 영양고도 있고요, 예, 김포 제1고, 이렇게 뭐 설투, 양목고, 예, 이런 학교가 또 중앙에 있고, 이제 이쪽에 북서부 지역에 농촌 지역에 뭐 하성고, 통진고, 마송, 김포고, 양목고등학교가 여기 있지만 같이 농촌읍에 이렇게 같이 있는 학교. 자, 이렇게 이렇게 보면 김포 지역은 이제 학교 유형별로 보면은 일반 고등학교가 7개, 농어촌 학교가 5개, 그 다음에 특성화고가 1개, 특목고가 1개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농어촌, 또 뭐 신도시, 원도시, 뭐 이렇게. 자, 전반적으로 학교 유형을 보면은 우리 김포 지역은 공고가 하나밖에 저희 특성화고가 1개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요즘 학생들이 관심 있는 방송이나 보고이나 요리나 금융 이런 뷰티 같은 이런 좀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고 설립이 좀 아쉽다, 그죠? 적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자기 가까운 이 거리에서 특성화고를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우리 김포 지역에 있는 학교가 너무 없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일반 고등학교에 좀 대부분 다 올인하는 그런 좀 현상이 좀 두드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특별히 우리 생각한다면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학점제하고 교과 중점학교, 기숙형 고등학교, 농어촌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요약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자, 첫 번째 교육학점제입니다. 교육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혁신적으로 도입한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교육 전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인데요. 교육학점제는 뭐 필수 핵심은 일단 1학년 때 필수 이수 과목을 중요한 과목 듣고 나머지 2학년, 3학년 때는 최대한 학생들에게 교과목 선택을 다양하게 주자 하는 게 이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교과목을 학생들이 싫든 좋든 그 안에서 무조건 선택해가지고 들어야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과목을, 어려운 공부를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과정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뭐 잔다든지, 물론 뭐 또 다양한 또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교육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고민에서 나온 교육 과정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는 지금 2020년까지인가 아마 전 고등학교에 도입을 목표로 지금 선도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그죠? 올해 보니까 김포, 사우, 풍무, 장기, 김포, 제일공고, 고록, 공고, 공업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학교들도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이런 학점제를 다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교 학점제를 이제 잘 운영을 하면 이제 학생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교과 선택권을 상당히 많이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이제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학교에 만약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가 없으면 다른 학교, 옆 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 가지고 공동 교육 과정을 서로 운영해서 서로 인정해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죠? 예, 학교들이 다양한 교육 과정 협력을 만들어서 주로 내가 우리 학교에는 과목이 없지만 그 옆에 학교에 있는 그 교과목을 들으면 인정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학교처럼 학점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 학점제가 잘 정착이 되면은 대학교처럼, 물론 대학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시행은 잘 안 되겠지만 대학교 비슷하게 학생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또 시간표도 그 과목에 이렇게 따라서 시간표도 학생들 개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교육 과정을 이제 기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학교보다는 조금 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원하는 강좌를 좀 들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중점 학교는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되는 그런 거죠. 예, 교과 중점 학교는 어떤 일반 고등학교에서 좀 특정 분야, 과학이나 외국어나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고등학교의 특정 교과에 좀 다양한 특별한 이런 교과 과외성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교과 중점학교. 그래서 지금 올해는 보니까 과학 중점학교, 사회, 인문영화, 자연영화 이런 이제 중점학교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이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과학에 굉장히 많고 과학 공부가 너무 하고 싶다. 근데 과학으로 못 갔다. 그러면은 과학 중점학교로 가면은 다양한 과학 관련된 교과 또 프로그램들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일반 공부보다는 이 과학 중점학교에서 훨씬 더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나는 뭐 사회, 문화, 경제 이런 데 좀 사회 교과목이 너무 즐겁고 사회 교과목에 뭔가 특별한 관심과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사회 중점학교를 간다든지 또 외국어에 내가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인문영화 이런 중점학교 간다든지 또는 뭐 컴퓨터, 전자과학이나 또는 휴대폰이나 이런 데에 좀 기술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자연융합 관련된 이런 중점학교를 간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런 관심과 재능에 맞는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과학 중점학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그 학교가 이런 중점학교를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가지고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그 뭐 이렇게 솔트고 이렇게 간다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모든 학생이 과학 중점학교에 하느냐 그건 아니고 이 솔트고 입학생 중에서 과학 중점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뭐한 학교에 한 두 학급, 세 학급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고요. 그 다음에 김포 지역 일반고등학교의 세 번째 특징은 기숙형 고등학교죠. 자, 기숙형 고등학교는 농어촌 자율학교 유형에 속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불렸는데 지금은 기숙형 고등학교로 이렇게 부르죠. 기숙형 고등학교는 그 학교 안에 기숙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기숙사에 들어와서 24시간 학교 교육 과정에 그 관리를 이렇게 특별 교육 과정을 이렇게 밟아 나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학교가 기숙형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숙형 고등학교도 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입학생 중에서 학교별로 뭐 좀 차이가 있습니다. 50%를 선발한다든지 30%를 선발한다든지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자, 기숙사 학생을 뽑고요. 그 기숙형 그 학생들은 거의 그 자사고 형태의 그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좀 정말 내가 한번 혁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숙사 입학해가지고 한번 고등학교 대학 공부를 위해서 한번 올인해 보겠다. 이런 학생은 선생님 봤을 때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기숙사 그 전형에 한번 그 들어가 보는 게 굉장히 좋지 않겠나. 내가 뭐 자사고를 못 갔지만 자사고 형태의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잘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학생은 이 기숙형 고등학교를 한번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 학교 홈페이지를 가가지고 이 학교에서 기숙형 그 학생들 학교 교육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자, 궁금하면 문의를 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성적도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그 기숙사에 들어가서 하는 24시간 같이 학교 생활 하는 학생들은 대학교 성적도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 김포 지역의 기숙형 고등학교, 하성고등학교, 또는 통진고등학교, 이런 기숙사고요. 이런 학교 전형이죠. 예, 좋은 건물에 수목이 잘 조화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기숙형 고등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한번 홈페이지 한번.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포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의 특징은 이제 여기는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학생 전형이라는 하나의 또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만을 자격으로 해가지고 제한된 학생들을 제한으로 대입 선발 학생을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죠, 그죠? 입학 경쟁률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고, 올해도 이렇게 뽑고 쭉 뽑았습니다. 수도권에도 많이 뽑고.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일반 전형 말고 농어촌이라는 특별 어떤 제한된 속에서 하는 전형이라 대학 들어가기가 조금 수월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지금은 이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 전형하는 사람은 우리 농어촌에 이렇게 5개 학교가 있는데, 내가 중학교 때 근방에 중학교를 나왔다면 계속해서 농어촌 전형 학교로 가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첫 번째는 내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부모님하고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지역은 내가 부모님하고는 같이 안 살았지만 내가 농어촌 지역에 살았다. 그런 경우는 12년이죠. 초, 중, 고 12년을 내가 농어촌 지역에 살면은 농어촌 전형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12년. 거의 뭐 완전히 농촌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분들은 참고로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선택의 전략과 기술인데, 고등학교 선택의 전략과 기술은 내가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하면 대학을 잘 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을까지 염두에 둔 고등학교 선택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표는요, 김포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 지표가 되겠네요. 자, 김포 지역에는 가나다소로 김포, 제일, 마송, 사우, 솔트, 양구, 음양, 장기, 풍무, 그 다음에 이제 하성구하고 통진구가 있는데, 하성구, 통진구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도 있지만 또 특성화고 학급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대학 평균을 나누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일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렇게 일반고를 해서 했을 때 지금 여기 이제 상위 대학 진학 성적이 좋은 학교들만 5개를 이렇게 한번 모아봤는데, 자, 첫 번째 A고는 60.2%죠. 4년제입니다. 4년제 전문대 빼고. 나머지는 다 50%에 대해서 다 비슷하죠, 그죠? 다 비슷합니다. 물론 좀 하위권에도 약간 있지만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를 평균을 내면은 45%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100명 중에 한 절반 정도만 4년제 대학을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적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전국 평균이 55%죠. 경기도 평균이 46%예요. 김포 평균이 46이죠. 자, 김포 평균인데 김포 지역 일반고 고등학교 45,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김포 일반고의 김포 외고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하성고, 통진고의 그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들 넣으면은 여기 약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 지금 대학 진학률은 전체는 70%죠. 예. 그 전체 70%인데 4년제 대학은 45%니까 요 중간에 있는 한 25%의 학생들은 전부 다 어디를 간다? 전문대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25%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바로 못 가는 학생입니다. 재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좀 자기만의 또 고민을 또 하면서 좀 쉬고 있는 학생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지역 외고 국제고 대학 진학 지표를 살펴봅니다. 외고는 7개 학교, 국제고가 3개 학교가 있죠. 고양국제고, 동탄국제고, 성신국제고 이렇게 한번 했을 겁니다.
자, 그 10개 학교를 선생님이 한번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4년제 대학 지표가 66%가 나왔거든요. 우리 일반고보다는 어떻습니까? 한 20% 정도 더 많죠. 대학 진학률은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외고 국적 학생들은 전문대를 거의 안 간다 하는 걸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뭐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예. 자, 이렇게 외고 국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그 해에 못 들어간 학생이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딱 3분의 1이죠. 3분의 1은. 3명 중에 1명은 대학을 안 간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고민을 해봐야 되느냐. 만약에 일반 고등학교에 25% 학생, 대학을 못 가는 학생, 이 학생들은 우리가 뭐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고등학교는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성적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예. 내신 내신 5%에서 내신 70, 80%까지 다양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학생이 당연히 생기는데, 특수고 이쪽 학생들은 다르잖아요. 이쪽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이 갔습니다. 최상위권 학생이 갔었는데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이 대학 진을 못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차원이 다른 성격이죠. 만약에 이 학생이 일반고를 갔으면 당연히 내신 1등급으로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잘, 특목고를 지나는 학생들은 그 점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특목고를 간다면 내년에 재수를 할 수 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특목고를 진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표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그 정리한다면은 대학 진학률이 일반고는 50%가 채 안 된다 하는 걸 잘 기억하세요. 4년제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갔을 때 목표가 4년제지 전문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진학률을 굉장히 유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되고, 특목고는 한 60% 정도 된다 하는 걸 이해를 하고 다음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도표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일단 준비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9등급이죠, 그죠? 2등급까지, 3등급까지, 4등급까지, 9등급까지 이렇게 쭉 분포를 하고요. 이 고등학교 중심으로 보면은 고등학교에서 11%까지 이쪽 학생이 이제 인서울을 하거든요. 수도권을 가고, 요 3, 4등급 40%까지가 수도권, 하위권 4년제, 그다음 지방대 4년제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 분야, 요쪽에 있는 이제 학생들은 사실은 4년제 대학을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전문대를 가든지 지방대 하위권을 가죠. 자, 그렇게 이쪽 이제 하위권은 또 전문대를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자, 중학교 내신 백분율을 고등학교 여기 맞게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중학교의 내신을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학교는 이렇게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훨씬 더 내신 따기 힘드니까 이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우선은 내가 이 중학교 이 내신을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학생, 중학교에서 이 학생 10%, 내신 10% 들어간 학생은 주로 이쪽을 가겠죠. 특목고, 일반고 갑니다. 자, 이쪽 학생 중에서 고민이 뭡니까? 내가 특목고 가야 되느냐, 일반고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학생, 5, 6등급 학생, 이 학생이 굉장히 애매한 학생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일반고를 갑니다, 이 학생들은.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본 거 있죠. 45%입니다. 50%가 채 안 되잖아요. 대학 4년제 대학 가는 확률이. 자, 그러면 내가 5, 6등급은 41%예요. 그러면 조금 더 해가지고 한 50% 정도, 50%에서 한 80%까지 이렇게 학급 고등학교 성적이 절반 이하다. 자, 이런 학생은 주로 일반고로 가는데, 일반고에 가면 상당히 대학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내가 일반고로 갈 것이냐, 아니면 특성화로 해가지고 여기서 진로를 갖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하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 자사고냐 일반고냐 이게 고민을 봐요. 왜냐, 외국, 국제고, 과학고는 선생님 봤을 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외국어를 잘한다. 그러면 외국 국제고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가 좋아하는 외국어를 마음껏 할 수가 있겠죠. 그건 고민 아니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사고는 좀 고민을 좀 된다는 거죠. 왜냐, 자사고는 진로가 이렇게 특정한 뭐 외국어랄지 과학이랄지 진로가 안 정해졌죠. 일반고와 똑같은 교육 과정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제 학생들의 입학 성적이 높아가지고 공부는 특목고처럼 아주 그 긴장감이 팽배하죠. 자, 그런데 진로도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3학년 때 어떤 길로 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진로를 그 생각 염두에 두고 다양한 준비를 같이 동시에 한다는 거죠. 일반고 학생처럼. 그죠? 근데 외국 국제과학고는 이제 그 특정 목적에 맞게 자기 진로를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덜, 고민이 되겠지만 자사고는 그렇지 않다. 공부도 굉장히, 엄청 잘해야 되고, 또 자기 진로도 공부를 하면서 같이 또 정해나가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때문에 자사고에 적응을 못하고 일반고로 돌아온 학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자사고에 가면은 어쨌든 특목고는 이렇게 내가 재수가 될 수 있다 하는 가능성, 그래도 좋다, 할 수 있다, 이런 학생은 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자사고 가서 나 무조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안 가면 안 돼, 그런 학생들은 들어가면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정신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사고로 내가 간다면 장점은 뭐예요? 자사고의 장점은 상위권은 이 수시 정시를 다 볼 수 있고, 특히 중하위권은 정시를 볼 수 있다, 준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고, 내가 만약에 이 상위권 학생이 일반고를 간다면 수시 내신 학생부 유지의 준비가 굉장히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저는 봤을 때 일반고에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들 일반고에 오면 일단은 내신이 일단 잡혀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사고는 중학교 때 5% 10%에 들어가도 자사고에 그런 학생들 다 모이면요, 뭐 밑에 7, 80%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시로서는 대학 가기가 완전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이제 일반고 오면 뭐 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는 학생도 있고 뭐 하는 학생도 있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어려운 점이죠. 특목고는 다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게 조금, 공부를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잘 됐지만 이쪽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너무 다 열심히 해서. 이쪽은 반대죠.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공부를 갖다가 안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일반고지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고 가면 요즘 다 수시 종합으로 가죠. 학교 생활을 같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만 하면 교과 전형으로는 많이 못 가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고에서 공부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알아서 잘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휩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활동도 자기가 필요한 활동을 자기가 적재해서 찾아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또 좀 수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전략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한 50%대에서 80%대 이 학생들. 이 학생들의 생각은 간단해요. 나 중학교 너무 놀아서 나 고등학교에 가면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가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예, 요 수준의 애들만 오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상위권 학생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오느냐는 거죠. 그 학생들은 나는 중학교 때 너무 공부했으니까 고등학교 가서 이제 팡팡 놀아야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수준에서 들어가면은 또 그만큼 힘듭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성적을 올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어요. 그 성적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다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특별한 계급 학생 빼고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내신 중학교 점수가, 자기 내신 점수가
뭐 100, 뭐 200점 만점에 160이다, 150이다.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일반고에 가면 고등학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대학을 가기라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생각은 차라리 일반고 가서 내가 공부도 잘 안 되고, 그죠? 또 성적도 안 되고, 또 대학도 못 가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고민하기보다는 특성화학을 한번 간다면 내가 공부에 대한 부담도 훨씬 들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또 하고 싶은 뭔가 자기 하고 싶은 뭐 적성 같은 거, 그죠? 뭐 그런 것들 또 학교 다니면서 좀 하면서 또 그러다가 또 내신 관련도 특성화고에 간다면 이 학생들이 특성화에 간다면은 조금 노력하면 이게 가능할 거예요.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 내신 1등급 받으면서 대학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안 되면 뭐 취업했다가 또 3년 뒤에 대학 갈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나는 대학을 못 가더라도 나는 일반고를 가겠다 이런 학생은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되겠죠. 국어, 영어, 수학 이 기초를 잘 다지면은 가능합니다. 대학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중요한 게 이거죠. 중3 겨울방학 때까지입니다. 왜냐, 조금 전에도 쌤 설명했듯이 고등학교 올라온 일반고에 올라온 학생들은 다 대학을 목표로 왔습니다. 다 공부를 해요. 그죠? 똑같이 만약에 고등학교에 다 공부를 한다 했을 때 국영수 기초가 안 된 학생들은 고등학교 공부를 사실은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국영수 수준이 중학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3 겨울 방학 때까지 국영수 기초가 안 된 학생들은 거의 뭐 한 100% 기초가 안 되었으면 대학을 가기가 거의 힘들다. 90% 이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겨울 방학 때까지 국어, 영어, 수학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기초를 내가 확실히 닦겠다. 그런 학생, 또 실제 기초를 닦은 학생은 뭐 이 등급이라도 뭐 서울대라도 충분히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고 내가 국어, 영어, 수학을 한번 겨울 방학 때 해보겠다. 그런 학생은 일반고를 진행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 난 공부는 좀 힘들 것 같다. 적성이 안 맞아. 국어, 영어, 수학 내 고등학교 잘 할 수 없다. 그런 학생은 선생님 봤을 때 고민을 해야 돼요. 대학을 한다면 특성화고등학교도 좋은 학교를 고르면요 특성화고도 괜찮아요. 특성화고는 워낙 수준 차이 많이 나서 학교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고른다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상위권 고등학교에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오히려 상위권 고등학교 가면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내신이 만약 커트라인이 만약 100, 뭐 90이다, 뭐 통목고 이야기했죠. 일반교도 마찬가지. 그런 학생이 상위권 고등학교 가면은 커트라인이 만약에 185다 그러면은 학생이 중학교 때는 반에서 뭐 한 3, 4등이 하는데 그런 학생이 고등학교 가면은 뭐 3, 40, 30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 다 모였으니 커트라인이 그 정도면 그러면 그 학생이 일반고를 가면은 뭐 충분히 내신 관리가 돼가지고 대학을 가지만 특목고나 있는 상위권 만약에 큰 학교 갔다 그러면 뭐 대학을 못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 3명 중에 1명.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대학교 가는 것도 일단은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해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목고든지 일본은 관계없이 일단 내신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내가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별 의미 없는 생각이다. 중3 겨울 방학이 대학을 결정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3학년은 지금 시간이 대학을 결정하죠. 지금 내가 3학년 2학기 때 공부 한 학생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지금 내가 뭐 공부 안 하고 내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학생은 거의 다 대학 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중학교 3학년들은 지금부터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하기든 지금부터 국영수학을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 2학, 3학년 2학기를 내신을 잘 준비해요. 그다음에 내가 특성하고 일반고 성적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특성하고에 가지 마요. 그렇게 오면은 특성화고에서도 크게
이렇게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특성화고가 줄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뱀의 머리가 돼서 특성화고등학교 내신 1등급을 받아서 차라리 어, 대학을나 취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길이 이룰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남은 시간 과제입니다. 네, 지금 8월 달이 끝났잖아요. 과학고는 운수습수 끝났습니다만 10월 달부터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그다음에 예술체육고, 12월 달에 일반고, 그다음에 특목고가 이렇게 하죠. 지금 한 10월 초 된 게 한 두 달 정도 남았죠. 자, 이 기간 동안은 잘 활용해서 하시고, 특성화고 예술고 체육 고는요, 3학년 2학기 1차 고사는 10월 달까지 모든 출결과일 학교가 다 마감이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고 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야근 2차 고사까지 진입하라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 거. 자, 일반고, 쌤이 여러 번 설명했죠. 겨울 방학까지 군수 기초를 잡아라. 자, 특목고 학생, 예고, 국제고, 자사고 학생은 자기주도 학습 진행을 준비하는데, 사실 꿈과 끼, 자기주도적인 학습 경험, 배려나는 봉사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특성하고는 이제 특성하고는 아까 설명했듯이 학교가 너무 많고 다양하죠. 수준이 너무 다 달라요. 그래서 좋은 특성화고를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특성학과가 있는 학교를 찾으면 되죠. 애견관리, 뭐 간호, 뭐 뷰티, 뭐 다양한 우리 특성하고 좀 너무나 다양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과와 학교를 찾아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마스터 고등학교는 적성고사, 그리고 교중에 흡연 반응 여부를 확인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공자의 진로 조언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여러 가지 고등학교 교육과정, 대학 입학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교육과정이나 대학 현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또는 우리 자녀가 어떤 진로의 옷을 입어야 이 학생에게 가장 어울리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 학생이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뭘까?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그 학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옷을 입힌다면 그 학생은 그 옷을 입고 굉장히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가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그런 생각과 어떤 자신의 흥미적성, 이런 내적인 꿈의 선택 이런 기준들을 꼭 고려해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여러분 배달료시 굉장히 인터에서 커리 구기. 시에 수고했습니다. 접촉하지 않기